지난주에 LG를 시작으로 대란이 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거를 아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꾸준히 스마트폰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폰 가격 보면 어떻게 단통법 폐지되기 전보다 할인이 좀 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요, 최근에 다시 대란이 좀 터질 것 같은 징조가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난주에 하나 터졌더라고요. 이게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거 구입할 때 지원금이 거의 한 170만 원이나 나와가지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3, 40만 원을 오히려 받고 폰을 개통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알뜰런이라고 그러죠. 6개월 후에 알뜰폰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위약금도 정말 일부만 뱉어내면 되는 거였어서 이제 슬슬 대란이 터질 것 같아, 시작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대란이랑 통신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통신업계에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왜 대란이 터지고 주로 언제 터지는지와 이런저런 어두운 면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보통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통신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규모가 좀 되면 주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걸 하는데요. 그 간담회가 끝날 때 약간 인사말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0월이나 11월, 12월에는 우리가 손해본 거 메꿀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9월까지만 고생합시다, 이건데요. 아마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말해도 대충 저쪽의 생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이 되셨을 텐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 스마트폰 판매 현업을 띄고 계신 분들에 좀 따르면요, 이 스마트폰 업계에서 대란이 커지는 이유는요, 영업부의 실적 관리,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실적으로 인한 임원 평가가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이 임원 인사 평가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는지 이게 내부 자료라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통신사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임원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11월이나 12월은 그 전에 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인사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임원에게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 평가가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 8월 말쯤 됐는데 어떤 임원이 실적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임원이 죽기 살기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가지고 보조금을 끌어와서 판매처에 뿌리고, 그러면 그 판매처에서 마진을 좀 적게 남기고 폰을 팔면 우리가 말하는 대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 차원에서 대놓고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임원이 끌어오는 돈이면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단통법이 있었던 이전 때는요, 이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엄청 뿌리면 이게 또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란은 일부 커뮤니티나 카페, 네이버 밴드 같은 그런 좀 작은 곳에서 암암리로 퍼졌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9월까지만 고생하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스마트폰 업계에서 대란은요, 임원 평가랑 큰 연관이 있고 4분기에 임원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오기 전 대략 9월까지는 통신사에서는 보조금을 좀 많이 지원하면서 판매처에게 마진 적게 남기고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좀 많이 줘서 자기들 실적 채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월부터 12월에서는 판매처에서 마진을 좀 많이 남겨가지고 손실을 메꾸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대란이 생겨왔던 주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란을 보면요, 주로 3월, 6월, 9월 이 인근에 많이 터진 게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좀 전에는요,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쏟아부어가지고 대란이 터지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우리가 폰을 구입할 때 실제로 우리가 받는 보조금은요, 통신사 돈만 쓰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 삼성이나 애플, 예전에 LG나 펜텍의 돈도 이 보조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그 회사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가지고 조금 옛날 얘기긴 한데, 이게 이름을 밝히면은 좀 그 업체에서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냥 폰 만드는 A사라고 제가 부를게요. A사의 영업팀에 일하던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항상 하는 말이 월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월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월말이 왜 싫어?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월말마다 그렇게 광화문에 가가지고 통신사 만나가지고 초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하면서 영업을 뛰어야 됐대요. 통신사 형님들, 지금 월말 평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급해요. 이번 달 우리 폰이 너무 안 팔렸어요. 보조금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 폰 많이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LG폰이나 펜텍의 베가 같은 폰이 예전에 공작폰으로 유독 많이 풀렸는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란은요, 결국 통신사에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냐,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또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리고 이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받은 돈을 판매점에서 얼마만큼 덜 떼먹고 부가 서비스 같은 거 안 걸고 고객에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대란이 주로 터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답은요, 바로 통신사의 임원 평가, 폰 제조사의 실적, 그리고 판매점의 마진입니다. 그래서 전 이 세 개를 대란의 삼박자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란의 삼박자가 어떻게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진짜 보조금이 역대급으로 엄청 들어왔다, 그러면 이쪽 업계에서는요, 스마트폰을 엄청 저렴하게 낮은 가격으로 샀다라고 발목 혹은 발바닥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조건이 괜찮네 싶으면 무릎, 나쁘지 않네 라고 할 정도를 우리는 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런 대란으로 폰을 싸게 구입한 사람들을 우리는 졸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보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발목
목이나 뭐 못해도 허리 정도 되는 조건으로 대란버스에 탑승을 하고 최소 유지기간만 유지를 한 다음에 이리저리 통신사를 막 옮겨 다니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발음은 똑같은데 참 대단하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 결국 돈인데 언제 그런 정보 다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에이 그 시간 투자하느니 그냥 잠이나 더 자고 뭐 게임 한 판 더 하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른 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거를 아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 지금이요, 학생으로 따지면 시험 기간 같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좀 아끼려면 지금 벼락치기 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LG를 시작으로 대란이 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 스마트폰 대란을 공부하기에 진짜 좋은 타이밍이고 효율이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대란의 3박자 중에 첫 번째 박자 통신사를 살펴보면요, 최근 SKT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40%가 무너졌고요, 지금 39%도 턱걸입니다. 특히 이런 폰을 만드는 일반 제조업이랑 다르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통신비는요 거의 고정비 같은 개념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가 곧 매출과 직결이 되고요, 기업이 사용자를 위해서 매달 내야 되는 그 유지비는 어차피 다 깔려있는 망을 쓰게 허락만 해주는 거라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는 어떻게든 고객 확보를 더 하려고 보조금을 뿌리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단통법 없어지고 약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상권 때 한 8월 말쯤 되면요, 실적 못 채운 임원이 있다면 그 임원이 이제 칼을 뽑아들게 될 거고, 예전에는 그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보조금 지급하는 게 불법이어서 암암리에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불법이 아니게 되면서 말 그대로 보조금 전쟁이 터질 그런 상황이 좀 구축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란의 3박자 중에 두 번째 박자, 폰 제조사의 실적에 대해 얘기해 볼 차례인데요. 아시다시피 9월이면 매년 아이폰이 출시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플이 그 옛날의 그 애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조금을 좀 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 되게 스마트폰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란의 3박자 중에 마지막 스마트폰 판매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단통법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스마트폰 보조금을 계산해가지고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판매점에서 경쟁 입찰을 하는, 예를 들면 나 폴드 사고 싶어요 하면 우리 폴드 얼마 해줄게요, 얼마 해줄게요, 얼마 해줄게요, 이렇게 경쟁 입찰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튼 이런 스마트폰 구입 시장에서 새로운 판매 방식의 등장과 함께요, 판매점들끼리 경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전 지금부터 한 9월 중순까지가 스마트폰 대란의 3박자가 굉장히 잘 갖춰진 타이밍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 올라오고 나서부터 한 9월 중순까지는 폰을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공부하시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뭐 결합 할인을 받고 계시던, 이미 알뜰폰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계시던 모든 분들은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폰 구입하는 거는 알뜰폰 플러스 작업자가 최고 아니었어? 혹은 가족 결합해가지고 할인받는 게 최고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사에서 폰을 구입했을 때 알뜰폰 플러스 작업자보다 훨씬 더 저렴한 대표적인 방법은요, 통신사에서 보조금 엄청 받아가지고 개통을 하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최소 기간만 유지하게 되면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우리는 이거를 알뜰런이라 그래요. 이런 알뜰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위약금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위약금을 계산해 보시면요, 해지 시 반환해야 되는 해지 반환 조건이 있는 위약금이 있고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 위약금의 단위가 작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란은 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의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때 조건은 SK나 KT에서 LG로 넘어갔을 때, 즉 통신사를 변경했을 때 기준인데요, 당시에 뭐 아이폰 같은 걸로 알아보면 통신사에서 직접 주는 공통 지원금이 70만 원인데 판매처에서 주는 비밀 지원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17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6개월 동안 10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유지했을 때 기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6개월 후에 해지를 했을 때 공통 지원금은 할인받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됐지만, 이 100만 원 비밀 지원금은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거 요즘 약관이 바뀌어서 중도 해지하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판매처에 따라 다르고요, 대부분은 반환하는 조건이 많긴 한데 제가 확인한 이 건은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대란이라 부를 만한 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판매처에서 폰을 팔 때 알려주지 않고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사실 이 영상 올리기 며칠 전에도 대란이라 할 만한 가격이 뜨긴 떴는데, 이건 제가 확인해보니까 알뜰런 하면 보조금 대부분 뱉어내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뜰런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위약금 반환 여부는 꼭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상황을 요약하면요, 한 6개월 정도만 고액요금제 유지를 하고 알뜰폰으로 넘어가든 말 그대로 알뜰런을 하게 되면, 그때
구입한 폰은 완전히 내게 되면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자금제 플러스 알뜰폰보다 몇 배나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은 알뜰폰 사업자들도 서로 좀 경쟁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나 혜택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요즘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내면 35기가 인터넷을 매달 쓸 수 있고 통화랑 문자도 막 무제한이던데 그냥 그런 대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결합 할인 받고 계시던 분도 폰 먼저 대란 타서 넘어가시고요. 인터넷도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면서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뭐 50, TV까지 같이 넘어가시면 많게는 70에서 100만 원까지도 받으시고요. 또 결합해서 할인 받으시다가 알뜰폰 요금제랑 결합 할인 혜택이랑 비교해보고 필요하면 알뜰폰으로 넘어가시는 게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스마트폰 구입할 때 대란이 왜 터지는지 제가 업계분들을 좀 만나서 물어보고 조사한 내용을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저도 어느 판매처의 어느 알뜰폰 회사, 어느 통신사로 갈아타세요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그 자료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또 그걸 이번 영상에서 하게 되면 에이 뭐 광고네, 신뢰가 없네 막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건 가입할 때 주의사항도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좀 좋아해 주시면,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영상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고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9월이 오기 전에 직접 어디서 구입하면 제일 좋은지 구입 경로랑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생각이 있고요. 제가 그걸 하게 되면 어쨌든 어느 특정 업체를 추천하는 거니까 막 이래저래 시비가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후속 영상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 오케이.